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하는 날이에요. 임철초 선생님의 적천수 천미죠. 오늘 11번째인가 그래요. 이 성정장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요, 양명의 기운이 있으면서, 금기운이 들어가면, 금기운이 들어가면 우울하다, 답답하다 하는 것이죠. 26장. 자, 26장을 찾아놓고 하겠습니다. 순생은 했고요. 역생도 했고요. 양명후. 이제 26장 중에 성경장에서 오늘 9번째를 하는 거예요. 이 양명에 대해서 하는데, 양명이면 이제 음탁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럼 강의는 한 11번째가 되나 그래요. 자, 봅시다. 물론 이건 오기예요. 원문이에요. 원문부터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명장은 딱 두 개예요. 사례 명제 두 개고 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봅시다. 성경장에서요. 오기가 불려 5가지 기운은 어우러지지 말아야 된다. 오행이죠. 성정이 그러면 중화가 이룰 수 있는데, 탕난하거나 편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정이 괴역하다, 전부 괴팍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지금 임철초 선생의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시화에서 오기자란 뭐냐? 선천낙서지기에서는요, 양은 거사정을 하고요. 양은 거사정. 여기가 동쪽이죠. 그러면서 사정. 네 가운데에 있다. 동서남북으로 있을 거예요. 음은 거사우한다. 라고 했어요. 이 귀퉁이 우자예요. 귀퉁이 우자고요. 토는 어디에 기거하느냐? 간곤에 기거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는요, 감이라고, 여기가 감이죠. 감리, 여기는 주역으로 리자고요. 감리, 건건감리죠. 이쪽이 뭐예요? 태죠. 태가 되고요. 여기가 동쪽이 뭘까요? 건건감 택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서 방향으로 이걸 딱 놔요. 코만 이쪽으로 놓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간 방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곤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임철초 선생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겨울은 이 토를 거쳐서 봄이 오는 것이요, 여름은 토를 거쳐서 가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서 여름 되는 건 토 안 거쳐도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여기서 화생금이 되려니까, 이거 보세요. 수생목은 돼요. 그런데 여기다 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간을 넣은 이유는 땅이 어른돼서 여기 이 간을 안 거치면, 이 땅을 안 거치면 이런 식물이 살질 못한다. 그러면서 토가 모든 게 만물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토가요. 맞죠? 그건 아주 진짜 맞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래서 식물은 땅에서 살아나지만, 그 살아나는 풀을 먹고 사는 게 동식물 아닙니까? 동물 아닙니까? 동물끼리 잡아먹는 거야 나중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물을 먼저 먹죠. 그래서 일단 임 선생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오기자는 선천낙서지기로서 양은 거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감리, 태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은 송목이다 라서 이게 택이에요. 그래서 좀 연못이 되겠죠. 우 때는 뭐냐? 봄이 되면서, 이거 건드리질 않아 그래요. 가끔 건드려줘야 되는데요. 봄이 되면서 사람한테 인해 배속된다. 남방은
서파에 속하면서 때는 여름인데요. 사람에게는 예의가 속하게 되죠. 서방은 금에 속하고요. 때는요 가을인데요. 사람에게는 의가 있는 것이다. 북방은 속수, 수에 속하면서도요. 때는 겨울이고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해요. 간과 곤만 말씀하세요. 여기는 말씀 안 하세요. 서북이나 그렇죠. 서북이나 동남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간거는 토인데 고는 그 서남쪽에 있다. 여기요. 그리고 이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참 곤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간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간은 그 동북자로서 이 동북에 있으면서 만물은 개주어 주토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어디에서 나오냐? 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동진 춘내 겨울이 다 돼서 봄이 올 때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가 아니면 불능지수, 물을 막을 수가 없고요. 토가 없으면 제목, 목을 재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의예지만이 그 성질로서 잡는데 빛인 믿음이 없으면요 불능성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의예지만 성질로 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 인의예지가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 성인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간은 동북방자로서 동북이에요. 즉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룬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인자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수요 반드시 필요하다. 오행이 불력, 오행이 어우러지지 말아야만이 중하순수하다. 즉 뭐가 있느냐? 측은지심과 사양지심과 성실지심이 있는 것이다. 그 정의요. 만약 편고하고 혼탁해지면 뭐냐? 그렇지 않으면 태과불급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뭐가 있냐? 시비지심이 있을 것이요, 괴역지심이 있을 것이요, 교오지심 성질이 될 것이다 라고 임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주역도 참 잘 말씀하시고요. 참 잘하십니다. 이런 걸 갖다 설하고는 그냥 저 임시화를 빼고 해놓으니까 설하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 설하고는 이런 소리 할 줄도 몰라요. 자, 9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설하고는 저런 말 할지 몰라요. 남의 책을 베껴 썼으니까 저렇게 설하고가 얘기한 줄 아는데 적천수 징의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설하고 말이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임철조 선생이 말한 거예요. 이것은.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원문 9번이에요. 양명오금에 밝고 양이 되면서 밝은 것이 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답은 답답해요. 이거 울릉도 울자입니다. 울창하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울창주할 때도 이거 쓰고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번뇌가 많다라는 것이죠. 번잡함이 많다. 임 선생이 간단히 말씀하세요. 임 선생이요. 양명지기는 본래 다 창수라고 해서 이렇게 쫙 펼쳐져서 따른다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습토 장금, 습한 토를 만나면서 금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축토겠죠. 축토가 맞는 거죠. 오늘 아마 사례명자가 축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즉 화는 불능극금, 축토 속에 있는 금을 화는 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금은 불능생수,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신금은요, 수를 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 이루어진다. 우울한 것이 이루어진다. 답답하다는 것이죠. 일생 득의소 뜻을 가졌다고 해도 적을 것이요. 실 이런 거는 뭐예요? 의자 실이 뜻을 잃은 자는 많다. 즉 시물 마음은 답답하고 뜻은 이건 재회자거든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번이 민의 고민이 많고 번잡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 순행, 문탁지운으로 서서히 순행으로 빠져주라는 거예요. 극하면 안 됩니다. 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인, 통, 을로 통하게 해야 되냐 잡아당겨서 금수지성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이 잘 만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룰 수 있다.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조는요. 답답한 명조입니다. 자, 이게 왜 답답하냐라고 하면요. 자, 을축, 병술, 병어, 경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옷을 화국으로 이루어서 제가 얼른 보기에는 이거 양인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축토 경금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인격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격으로 잡아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 술토 속에 신금이 들어. 처음에 이거는 화생토에서 식신격으로 잡았었나 봐요. 그래서 식신격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신금 속에 있는 이 경금을 잡아서 편제격으로 잡았습니다. 자, 편제격은요, 일단 혹격으로 해갖고요, 편제를 살리는 것이 좋겠죠. 그럼 저 금을 살리는 운이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 보십시오. 오운으로 흐르고 앉았죠. 화운으로 흐르고 앉았죠. 여기는 조금 괜찮아질까요? 여기 참 답답한 명조가 됐네요. 자, 한번 봅시다. 천자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나. 여기다 써놓고 할까요? 그러면 아주 딱 좋겠네요. 을축. 대우는 못 쓰더라도요. 병술, 병호, 경인. 참 이게 답답한 사주 구조가 돼버렸어요. 병화일주가요. 지지에는 인호술 화국을 이뤘네요. 이 축토 하나만 있는 거예요. 식신생왕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식신격으로 잡았었어요. 진신득교 하자는 거예요. 화생토에서요. 격국은 가장 아름답다. 그 이유는 식신격이니까 아름답겠죠. 초운에 의류 갑신 하면은 인통, 충내, 금, 장금 그런 걸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업이 파풍, 잘못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또 일득금 조그맣게 소매금자거든요. 소매 길이가 좀 길어졌다라는 것은 옛날서부터는요. 소매가 짧으면요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소혐자 끓이는 것은요 지회 화국이죠. 그래서 시상경금이 임절했어요. 이 축토에 통했죠. 우유 비건 쟁탈하고 있죠. 건드리면서요 옷을 화국을 이루어서요. 불능작용 그리고 축중의 신금 엎드려 있는 게 답답할 뿐이다. 그 속에서 그래서 답답을자입니다. 이거 시로 10주 추위 불제 10번씩이나 과거 시험 달려가서 보았지만 부재 꼽히지 못했죠. 그래서 또한 소년운에 주 남방으로 흐르니 그래서 이게 지금 갑신 이게 지금 술이니까요 여군으로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갑신 다음에 뭐예요? 계유가 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임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임술이 아니죠. 임계 갑 여기 됐고요. 임 신 유술은 아니죠. 신이 술 다음에 유죠. 갑이 이게 뭐예요? 병술서부터 나오죠. 병술서부터 나오니까 의료 그렇죠. 그 다음에 갑신이 되죠. 그 다음에 개미 그렇죠. 맞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걸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건드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중년이 화운으로 흐르니까 굴겁쟁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불용자전에서 시로 열번 가득을 또한 소년 운주가 중년이에요. 소년이 아니라 남방이죠. 조, 회, 얼마, 3조 회록 세 번의 저를 얻었죠. 화재를 당하고 네 번씩이나 그 마누라를 다치게 했어요. 5급 기자 그걸 이게 상기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마누라를 얻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첩조선생님께서 너무 뻥을 치시는 것 같은데요. 지만 만년에는 고빈이신 외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가난한가요? 한몫대으로만 살았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뭘까요? 노숙자가 되겠죠.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용신을 시간의 경금으로 보고요. 시신은 연지 축토로 보았다. 용신 경금이 월간의 술중 신금의 통근에서 작용을 갖췄으나 6년생 건명이라 대운이 여분으로 초년 20년간은 가업이 fak풍했고 또한 조금 소매 끝이 길어졌는데 삼순대운서부터는 끝난 거죠. 참 안 좋습니다. 자, 4대명조 422번이에요. 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지혜를 안 주는 오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 사주는. 그러나 여탄 목숨은 부지하네요. 경진대원만 또 바라보고 살겠죠. 외롭고 홀몸뛰기가 된 거죠. 이 사주 봅시다. 423번이에요. 자, 전 이걸 상관격으로 잡았습니다. 왜 잡았냐면 오화 속에 이걸 양인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양인격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기토가 투출해서 상관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 축토 속에 있는 경금을 지금 신금으로 용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습토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인이론이 생후 5월에 태어나서 좀 양인격으로 봤는데 기토를 용신으로 잡았어요. 지전화국 양명지상인데요. 차 이런 인연으로 이해해서 과빈이 당권했죠. 이건 이 경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수무군, 임수무군하고요. 치지무령. 그래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급 전조다. 먼저 번보다 많은 게 미치질 못한다. 축정신금, 복불 답답하다는 거죠. 소이자 반가운 것은 운이 서북 음탕지지로 흐르는 바람에 참 좋죠. 출신은 2부 출신인데요. 발제 10여만이라 2로 출사해서요. 승 주목까지 올라가서 명리양전했다. 이 대창수야라. 이거는 많은 게 창수 확 펼쳐졌다는 것이죠. 참 대운이 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주 좋은 것보다는 운 좋은 게 좋습니다. 차지와 전조는 지지로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으나 태어난 달의 병수월이나 병월이 같은 화국을 이뤘어.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에 천양지치가 나는 것은 바로 용신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와 대운이 얼마나 도와주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차조는 용신 역시 뿌리가 있어 튼튼하고요. 저기 기토를 쓴 거예요. 양년생 건명이라 대운 역시 순양함으로 서북지방 금수대운을 걸려서 명리양전에 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행체형론은 화체죠. 수금용주에 수는 쓸 수 없습니다. 금을 용신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습토를 쓰는 겁니다. 이 423번입니다.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으나 지금 경대원에 있고요. 술대원은 안 좋겠죠. 요 5년 지나면 신의 임자 개축까지 참 좋은 운입니다. 사주가요. 사주 좋죠. 요 안 좋고. 그러나 갑인대운이 되면 인생은 끝이 나는 사주입니다. 자, 지금 양명을 했으니까 이건 지금 양인격으로 잡았다가 제가 재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이 이제 음탁이 되겠죠. 음탁장화, 포이 자체라 해서 음탁한 기가 화를 암장하고 있으면, 그 음탁한 것이 화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꽉 쌓여 있어요. 막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10번째가 그렇고요. 11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양인국에 대해서 나오네요. 양인국은 사례 명제가 많고요. 음탁은 사례 명제가 3개네요. 자, 오늘 강의는 양명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